네, 해피 주식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네, 영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못 올려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일단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많이 올라줬는데 8% 넘게 올라줬죠. 네, 여기 갭 여기를 상단 부분을 메꿔주고 공교롭게도 여기가 딱 20선 맞물리는 네, 여기까지 딱 눌려줬다가 조정을 받아주고 지금 상승이 나와줬는데 얘가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예전처럼 이런 상승들이 예전 같은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삼성 문제가 해결이 됐죠. 삼성 문제가 해결이 됐고 지금 이제 미국이랑 또 이란이랑 또 이제 종전 합의를 한다 뭐 어쩐다 이러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뭐 일단 그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 이렇다 할 악재보다는 그냥 자잘한 악재 여러 개가 모여서 지금 조정 국면이 온 거고 그게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자잘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쉽게 해결이 돼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보면 그 외국인은 그냥 여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계속 팔자예요. 다만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개인도 나와줬고, 개인도 팔아줬고, 오늘 기관이 다 받아줬는데, 일단 개인이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끌려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개인들 물량이 터져 버리면, 뭐 이거는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는 이상 뭐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으니까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들이 받아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출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개인들이 왜 주식시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이 많으면 주가는 안 간다. 네. 그런 것처럼 개인은 한 번 이러다가 던져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개인들이 조금씩 외국인들이 그거를 조금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는 게 살짝은 그나마 낫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는 항상 예비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런 상승들이 나와 주려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나와 주려면 일단 여기 8천 얼마였지 저희가 8,046? 네, 저기를 확실하게 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를 뭐 당장 내일 넘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넘어가면 항상 여기를 자기가 넘었던 이 자리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를 한번 테스트하고 무너지기보다는 저는 살짝 무너지더라도 살짝 무너지고 다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일단 여기서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손바뀜은 일어났고, 네, 여기에서 살짝 눌림이 오더라도 살짝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안 가죠. 얘가 정말 미친 듯이 안 가는데 얘가 왜 안 갈까? 딱히 이유가 없어요. 얘가 안 갈 이유가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그냥 여기 매물이 많아요. 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 라인 1200, 1220, 30? 네, 조기를 지금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여기서 조정을 이쁘게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게 나쁜 모양이 아니에요. 계속 특정한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요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여기서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를 깰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얘가 여기만 잘 넘어가 준다면 좀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한번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돌파만 해준다면 큰 눌림 없이 그때부터는 이제 코스피가 갔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얘도 지금 좀 코스닥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네, 조금만 더 버티시면 결국에는 여기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가지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숨통이 많이 트일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였지? 라이콤을 어저께였나? 그저께 매수를 하셨죠?
분께서 네, 무백스를 반을 손절을 하고 뭐 요땐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뭐 수익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이콤이 나쁘다는 아니에요. 라이콤도 충분히 9,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아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고 주목받고 있는 애들은 반도체 로봇 AI, 그쵸? 물론 얘도 이제 걔네들이랑 엮이면서 이제 뭐 5G나 AI 데이터 센터 이런 애들도 같이 가겠지만 일단 메인 자체가 얘네는 일단 서브죠. 그래서 지금 메인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얘네는 살짝 곁다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더라도 얘네는 좀 나중에 2순위로 우선순위에선 좀 제외가 되는, 그래서 제가 라이콘보다는 이게 5G 관련주보다는 메인으로 가는 제가 현대차부터 해서 그 유진로봇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반도체, 로봇, 그쵸? 네, 그런 애들 메인으로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백스는 제가 계속 홀딩을 해라, 얘 괜찮다, 좋다, 좋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백스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몇 프로야? 오늘 14% 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아, 얘가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전저점 부근에서 양봉이 있으면 어저께 종가에 베팅을 하셔도 됐겠죠. 그쵸? 네, 그래서 무백스 같은 경우가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해볼 만 했었다. 그래서 무백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5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아이라서 속도의 차이죠. 언제 가는, 그래서 언제가, 그쵸. 그 차이지, 쟤는 5만 원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5G랑 로봇 둘 중에 누가 먼저 갈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주목받는 거는 5G보다는 로봇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더 빠를 수 있겠죠. 물론 이 우선순위는 제 생각이에요. 물론 반대로 5G가 더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5G보다는 로봇이 먼저 우선순위로.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 중에서 제가 픽할 수 있는 건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그 다음에 무벡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휴림 로봇은 얘는 딱히 그렇게 그냥 테마에 묶여서 가는 애라 얘보다는 차라리 유진 로봇.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전저점 부근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얘도 오늘 종가 베팅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얘도 여기 저가,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21,520원? 네, 저기를 이탈을 하면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마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간들, 240선까지 내려간들, 만약에 오늘 종가에 베팅을 했어. 근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도 손절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도 안전하게 충분히 많이 갈 수 있는 애니까 어,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먹고는 나왔어요. 먹고는 나왔지만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제 로보스타 짧게 먹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2%인가? 2%인가 이제 먹고 나왔다 그랬죠? 하루만 더 참지. 하루만 더 보지. 그쵸? 조금 아쉽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가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언제 어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매도도 항상 분할 매도로. 그래서 한 번에 다 팔기보다는 그냥 한 10% 정도만이라도 남겨서 이거는 본전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조금만 며칠만이라도 더 들고 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어제 좀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10%만 남겨놨더라면 어땠을까? 좀 아쉽죠?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분할 매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분할 매도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난 1%도 괜찮아, 2%도 괜찮아, 뭐 그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 수익이 날 거면 좀 많이 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매도도 분할로 가져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엔비디아도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삼성전자 뭐, 또 뭐 있었지? 하이닉스 얘네들 모두 다 괜찮게 시장에서 반영해 주고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도 확실하게 갭을 메꿔주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여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뭐 살 거야? 라고 하면 저는 하이닉스를 픽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여기를 넘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또 오늘 갭으로 뜨면서 저항을 맞고 지금 갭을 메꿔 준 거죠. 그래서 얘도 내일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가 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더 이제 뭐 35만 원, 40만 원 고거는 그 이후에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저기 넘어가 주면 그때부터는 좀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갤러리 네 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매수 종가에 매수 가능해요. 하지만 얘가 이제 5 선이랑 20선 저항을 막고 있어서 지금 거의 만나러 왔죠? 거의 비슷하게 만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거래량이 내일 한번 실려주면 내일 한번 슈팅이 가능해요.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면 밑으로 슈팅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인데 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한번 나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갤러리 가지고 계시면 조금만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뭐 2,680원, 2,690원 얼마야 저가? 아, 2,715원? 네, 조기를 이탈하면 종가상 이탈하면 일단 손절을 뭐 각오하더라도 일단 좀만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뭐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건 없어요. 일단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딱히 그냥 이 종목들 여전히 저는 좋아 보인다고 해요. 뭐 심택 아쉽죠? 20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면 어제 매수를 했으면 좀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로보스타 너무 아깝죠. 어제 잘 샀는데 하루만 더 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현대차부터 해서 유진노보까지 아직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단 심택이랑 또 누구 있어? 로브스타 얘네는 조금 부담스럽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하지만 얘네가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어야 돼. 얘도 여기까지는 가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양봉 3개 이상 나오면 이 고점까지는 간다.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양봉이 요렇게 3개가 있는데 3개? 아 4개. 4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 그래서 윗꼬리가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마지막 양봉이 여기보다 낮다, 이게 좀 작다라고 하면 당분간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누구니? 로브스타. 로브스타 같은 경우는 양봉 3개가 있는데 세 번째가 제일 높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를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 고점. 음. 98,200원? 네. 98,200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뭐 요만큼 아직 조금 남아 있죠? 그래서 요거라도 난 먹으러 갈래라고 하시면 얘도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애보다는 저는 현대모백스도 괜찮고 코리안리도 괜찮고요. 얘도 여기까지는 가겠죠? 여기까지는 갈 거고. 그래서 얘네들로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음봉이면은 매수 가능하다. 또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만약에 밑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이 있다라면 지금도 수익 중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또 더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기 넘어가는 거 보고 넘어가고 눌렸을 때 그때부터 다시 매수를 하는 걸로.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 200만 원 저기 넘어갔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름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구름대 나오는 거 봐서 네, 구름대 삐져나오는지 그거 보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심택은 너무 많이 갔고 휴리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매수를 해도 가능은 했어요. 종가상. 종가 베팅도 가능한데 문제는 구름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저항이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얘보다는 무벡스 여전히 매수 가능해요. 얘도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코리안리 얘도 매수 가능하고요. 대원이도 매수 가능하고요. 로브스타 얘는 조금 같지만 깡 따고 있어 라고 하시면 접근 가능하고요. 유진로봇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라이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 여기 라인 잘 지지받고는 있지만 일단 위에 벽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들이 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에 크게 가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갈 수도 있다. 뭔가 하나 이슈가 딱 터지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 갤러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니면 또 슈팅이 위로 나오든 밑으로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범한 퓨어셀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그쵸?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답이 안 나와 보이잖아요. 그쵸? 얘만 딱 단독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 보여요. 깝깝해 보여요. 근데 얘랑 같이 가는 두산 피오셀이 있잖아요. 같은 수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두산 피오셀을 어차피 같은 수소인데 제가 이날 팔아서 범안으로 갈아탔죠. 잘 가고 있는 애를 괜히 냅둘 걸 여기서 한번 얘가 크게 가기보다는 얘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얘가 얘보다는 범한이가 더 크게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겠다. 현재가에서 얘 상승폭보다는 범한이 상승폭이 더 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팔고 범한으로 갈아탔죠. 이날이 5월 7일. 그쵸? 잘못 탔죠? 엄청 잘못 탔죠? 네. 5월 7일 이날이에요. 이날 그때 제가 떨어지길래 그럼 오케이 그럼 얘로 갈아타자. 그럼 얘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거꾸로 갔죠? 얘는 떨어지고 저는 여기에서 조정이 한 번 하루 이틀 나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이죠. 이날 11일 날 가줬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이날도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어요. 정말 짜증나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가 좀 받쳐줬으면 이날 갔겠죠. 이날 쭉 잘 가고 있다가 이날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두산이도 마찬가지로 11일, 12일. 네, 요때도 잘 가려고 하다가 이제 무너진 거죠.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음,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범한이를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시총이 2200억이에요. 그리고 두산이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오조죠. 네, 얘는 무겁지만 범한이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아줬고요. 이만큼 조정받는 거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쵸? 7만 초반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얘가 이만큼 떨어진다 한들 범한이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지금 뭐 주봉상 60선 지지는 받고 있지만 얘가 더 떨어질 순 있어요. 하지만 얘가 시총이 낮으면서 얘가 많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한 번 가면 뭐 20% 뭐야 얘도 전날 뭐야 19% 이날 22% 17% 이렇게 한 번 가면 20% 30% 가는 게 우스워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범한이 같은 경우는 많이 갔을 때 17% 이날 몇 프로야? 고가 4%. 이날 좀 갔네. 이날 상한가 같고 30%, 19%, 20%.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도 뭐 20% 이상은 잘 가지만 확률적으로 범한이가 한 번 가면 크게 가요. 세게 가요. 그래서 얘가 먹을 자리가 더 있겠다라고 해서 두산이를 버리고 범한이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얘도 올라가면 한 번에 시원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차트는 조금 무너졌지만 이제 수소 얘기가 한 번만 이렇게 이슈가 한 번만 돼주면 그때 가서는 빠바바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지 예전에 소룩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얘도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관심 가져보자라고 했을 때 얘가 2연상 갔죠. 거의 3연상까지 갔다 무너졌지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얘도 가벼워요. 얘도 충분히 가벼운 애라 2,400억 얘도 가벼운 애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범한이도 얼마든지 한번 탄력 받아주면 한번 이슈만 딱 그 트리거만 터져주면 얘도 한 번은 빠바방 갈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범한이로 제가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같은 수소인데 잘 가지고 있는 두산을 팔고 범한으로 온 이유는 네, 그런 이유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달아주고 조정 받아줬죠. 240선 부근까지 그러니까 거래 죽으면서 조정 받아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거래량 터져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꼭지에서 샀다 하더라도 그쵸? 꼭지에서 샀다 하더라도 14% 15% 정도 나왔고 기간은 37일 아이고 한 달이네 오래 걸렸네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시간은 언제 가는지는 몰라요 저기 이상은 간다는 알 수 있어도 언제 간다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빠바방 갈 수도 있고요 아니 다음 달에 갈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얘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그쵸 조금 네 그래서 범한이 같은 경우도 너무 쫄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애니까 네 잘 가지고 계셔 주셨으면 뭐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뭐 손절을 하더라도 아이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얘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3만 좀 넘어갈 때 그쵸? 여기 좀 여기 구름대 하단까지만 좀 왔을 때 그때 차라리 손절이 꼭 해야 된다. 난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시면 네, 3만 원 좀 넘어갔을 때 저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요때 갔다라고 해서 매도보다는 좀 더 지금부터는 뭐 내일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좀 낮추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갈 수 있으니까 좀만 참고 버텨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차트적으로 봐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4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은 있는 애니까. 한번 빵 가면은 빠바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네, 힘이 좀 붙어주면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없죠? 다른 거 뭐 없겠죠?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매수를 해야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왜 저희 예전에 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칩 같은 경우, 코칩도 우리가 여기서 잘 했었죠. 우리가 어디야, 여기에서 사가지고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차라리 예전에 한번 했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 많이 받았던 애들. 차라리 또 뭐 있어? TFE? 그쵸. 이런 애들도 많이 갔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 없이 조정 많이 받은 애들. 차라리 이런 애들 위주로, 네, 단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TFE 말고 TSE인가? TSE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얘는 조정이 안 나왔네. 또 뭐가 있을까요? 포나이? 요런 애들. 이런 애들 좀 더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얘네는 패스. 얘 패스하고, 얘도 괜찮기는 한데. 네. 얘도 저희가 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좀 오래 좀 며칠 물려 있다가 지금 많이 올라가 주긴 했는데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예전에 했던 애들. 그러니까 예전에 했다가 차라리 거래량 없이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애들. 네, 그런 애들 위주로 단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애들이 일단 우상향 추세를 탄 애들,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더라도 크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포트에 대형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네 개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 종목 한두 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 두시고 단타는 그 나머지 걸로. 그래서 뭐 단타 쳐서 수익 나는 것들이 있으면 대형주를, 우량주를 음봉일 때마다 하나씩 늘려가는 것도,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몇 년 후에는 내 계좌가 따뜻한, 네, 그런 계좌가 뜨뜻한, 아무튼 미지근한, 아무튼 그런 계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계좌를 불려나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주말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뭐 종전 협상이 뭐 잘못돼서 또 미사일 또 날라다니고 뭐 삼성 주주들이 왜 노동자들만 뭐 이렇게 보상해 주냐. 우리가 회사 주인이다. 우리도 해달라. 막 또 난리칠 수 있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말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모르니까 네, 일단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좀 살살살살 매매를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딱히 그렇게 크게 관심 종목은 없어요. 일단은 좀 주말 좀 보고 나서 다음 주부터 상황을 좀 봐서 주말 상황 보고 다음 주에 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제가 주말에 그 관심 종목을 좀 여러 개를 가져올 테니까 네, 일단 내일은 좀 재미 삼아서 단타로만 살짝살짝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아유, 힘들다. 네, 그럼 저녁 잘 보내시고 저는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